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코너는 리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독자분들 반응 보면 그런 책도 있었습니까? 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책도 읽습니다. 어떤 이 코너지기의 어떤 그 위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별책을 다 읽은 거죠, 인간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남들이 많이 보는 베스트셀러 잘 안 보고 이상한 책들 많이 보던 취향인데 결국은 그 취향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 책꽂이에서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 보신 분들 제가 장담한테 별로 없습니다. 잘난 척이라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저는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요. 약간은 진짜 잘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자, 태권도 철학의 구성원리 제목부터 심란합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쓰신 책입니다. 뒤에 이렇게 저자 사진이 있는데 야, 젊으셨어요. 엄청 젊었어. 지금 저보다도 더 젊으셨어요. 이게 제가 산 지가 그렇죠. 거의 30년이 다 됐는데 이 책이 나온 게 1990년입니다. 그때 이제 초판이 됐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이제 나온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도 이제 태권도가 한 2단 되거든요. 군대 태권도 1단. 이 시간에도 군대 얘기하면 시청자 확 떨어질려나? 군대 갔다 오면 되게 1단 줍니다. 1단 안 받으면 외출을 안 시켜줬어요. 우리 부대에서.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제가 분명히 국기원 2단인데 1단이었나? 2단이었나? 2단 시험사 봤었나? 헷갈리는데 일단 1단은 확실합니다. 단증도 있어요. 그런데 군대 갔더니 또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 땄어요. 군대에서.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때 너무 태권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억지로 시키면 안 하지 않습니까? 한 문화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게임 중독이 된 아이들을 게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학교에서 가르치면 된다라는 아주 명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나 엄마나 아빠가 강요하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흥미로웠던 태권도도 그 군 경험 때문에 굉장히 지겨웠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 책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충격적입니다. 이 책의 그 서문에 따르면 태권도 협회에다 제출할 일종의 논문의 형태로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책을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쓰셨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저자가 이야기하니까 믿어야겠죠. 그런데 이 책이 왜 충격적이냐면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수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논란적인 부분은 뭐냐면 목차에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이 의견은 어디까지나 도올 김용옥 선생님의 의견이지 제 의견은 아니라는 것을 밝히며 제 13 챕터에 있는 우리나라엔 태권도가 없었다. 빠밤 하나 들어가겠죠? 네, 볼까요? 우리나라엔 태권도가 없었다. 나의 개인적 체험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여도 내가 도장 단일 60년 내만 하더라도 태권도라는 말은 되게 청동안을 중심으로 고집된 특수한 어거지 말이었을 뿐 일반에게 가장 널리 쓰였던 어휘는 당수라는 한마디였을 뿐이다. 그 외에 많은 명칭이 있었어도 일반 사람들 입에서 흔히 나오는 말은 당수 한마디였다. 아마도 태권도라는 말이 일반에게 보편화된 것은 월남 파병이라는 사건이 그 계기를 이룬 것이었을 것이다. 월남 파병으로 전 장병에게 태권도가 의무적으로 교육되고 또 그것이 따이한의 심볼이 되고 또 국군 태권도 시범단, 파월 교관단의 국제적 활약으로 국내외적으로 그것이 보편화됨에 따라 태권도는 양적 팽창을 하게 되었고 또 우리나라 일반 국민 의식 속에 보다 포퓰러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 이게 뭐 충격적이냐? 14챕터에 가서 그게 나오게 되는데요. 1952년에 제1군단 참모장이었던 최홍희가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자기가 이제 당수도 시범단을 결성해서 이제 시범을 보이게 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당수입니다. 왜 넣은 거야? 그래서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일제강점기가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본의 무술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약간 경기 일으키는 그런 시절이잖아요.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그 조남철 구단 같은 이제 바둑 이 국수가 이승만 대통령 앞에 가서 이렇게 바둑 대국을 보였는데 그
그 일본 바둑을 뒀다는 거죠. 우리나라 순장 바둑은 이렇게 미리 착점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바둑을 두는데 일본 바둑은 이제 첫 착점부터 시작이 되니까 왜 순장 바둑 놔두고 일본 바둑 두냐고 그래서 굉장히 그 진땀을 흘리며 나왔다. 뭐 이런 일화도 있어요. 어찌 됐건 저자 김용옥의 주장은 태권도는 원래 일본의 가라테에서 힌트를 얻은 무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어떤 충격은요. 평생을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무술이라고 배워왔는데 그게 일본 거였다고? 하는 약간 멘붕 상태였어요. 아마 그런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 이제 TV 만화 중에 마징가 Z라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기운 센 전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이렇게 인조 인간 로봇 이렇게 주제곡이 나가는데 그 주제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 마상원 씨로 기억을 해요. 마상원과 그 악단이라고 하는 MBC의 유명한 이제 그 악단 지휘자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일 고등학교 야구 시합 때 그걸 응원가로 부른 거죠. 막 한국 학생들이. 근데 일본 학생들이 똑같이 따라 부르더래요. 일본어로. 쟤들이 어떻게 마징가 제트 음악을 알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일본 음악입니다. 그걸 한국말로 개사만 한 채 한일 감정이 여전히 안 좋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일본의 작곡 작사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한국 마상원과 그 악단 마상원 씨 이름을 갖다가 이제 작곡자로 표기를 했다.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도울 김용옥의 논리로 다시 돌아와 보면 태권도는 일본의 무술이다. 사실 가라테도 엄밀히 하면 일본 무술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오키나와의 특수한 무술인데 그걸 이제 오키나와를 일본이 합병하면서 일본 무술이 돼버린 거죠. 만약 그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를 끝냈다라면 충격적이긴 합니다만 더 이상의 감흥은 없었겠죠. 근데 도울 김용옥 선생은 이 책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도대체 원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모든 문명은 흐른다. 그것은 뭐냐면 영국을 오늘날 축구의 종주국으로 이야기하지만 통일 신라가 되기 전에 김유신과 그 김춘수가 뭐 돼지 오줌포 같은 걸 차고 놀았다. 이런 기록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축구는 신라가 원조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 속에서 원조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 이곳 저곳에서 발생되던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신만의 것으로서 토착화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 맥락하에서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건 우리나라 거고 이건 남의 나라 거고라고 하는 어떤 국수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문명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원조 할머니집이 뭐에 중요하냐? 맛있어야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단지 원조라는 이유만으로 그 집에 갈 이유는 없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1990년에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태권도가 진짜 일본에서 온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고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어떤 문화, 문명의 원조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것을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잠옷 인상적인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저희 어린 시절에 한참 보던 만화 있어요. 고우경 선생님의 대야망이라고 하는 만화 있습니다. 누구 나오냐면 최배달이 나와서 태권도로 막 전 세계를 돌면서 막 다 격파합니다. 나중에 봤는데 태권도가 아니에요. 가라테입니다. 극진 가라테라고 하는 최영희 선생이 이제 만든 어떤 유파죠. 나중에 이제 방학기 선생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가라테라는 것이 이제 다시 정정이 돼서 나왔습니다만 당시 고영 화백의 어떤 고민이 느껴지죠. 태권도라고 쓸 수밖에 없었던 가라테를. 그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어린 소년 소녀들이 보는 그 만화 잡지에 이제 연재되던 만화였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가라테를 하는 이건 도대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실릴 수도 없었고 일본인들은 그의 이름을 최배달이 아닌 오야마 마스다스로 알고 있다는 것도 그 이후에 알게 된 여러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 10번 했나요? 네. 자,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서평 좀 보겠습니다. 회원 리뷰 평점 7.6점입니다. 낮죠. 네,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옛날 판형이고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글이 무지하게 많아요. 논문이라. 네. 이걸 봤다는 거 아니야. 90년대 내가. 진짜.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됐는지 모르겠어. 진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진짜.
뭐가 더 많았죠? 예, 회원 리뷰 좋아요. 태권도에 대한 그의 엄청난 자료 수집 능력과 앞뒤 짜맞추는 능력은 아마 태권도계의 누구보다 더 뛰어나지 싶다. 작가의 무술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성찰 속에서 태권도는 산산이 부서져 내린다. 태권도가 가라데에서 전파되어 나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만 태권도를 만들어낸 사람의 주변 환경까지 찬찬히 분석해 내려가면서 전통 무술이란 개념적 허구를 부숴버리는 것은 정말 통쾌했다. 더불어 다시 부숴버린 벽돌을 직접 쌓아주는 것도 잊지 않기에 이 책은 한 번쯤 읽어볼만 하다. 별로요. 지극히 주관적인 한 철학자의 생각이 지나치게 많이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학자가 자기 마음대로 깎을 대로 깎아버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경험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건 완전히 어느 무술 카페의 댓글이나 악플 수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왜 아까운 정력을 써가면서 이 책을 다 읽었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 담고 있는 4개의 내용의 진위 여부야 뭐 여러분들께서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들의 사고 체계에 있어서 문명은 흐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의 고정적인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되며 그것은 여러 문명의 어떤 전파와 혼합으로서 이해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도올 김용옥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남의 나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역사를 왜곡하냐? 왜 잘못된 지식을 심어주느냐? 라고 국가적인 항의도 하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이야기에 대한, 잘못 알려진 이야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성찰이 없다라면 상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 뭐래 쟤네 지들도 똑같으면서 하는 이야기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김태훈의 리리드. 네, 이 책은 서재에다 남겨놓겠습니다. 왜? 내가 90년대에도 이런 책을 봤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네. 다시 봤는데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리리드였습니다.